레벨 2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전설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분이 오셨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으로 반가워했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MSI에서 분석 데스크 진행하시면서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을 게임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해줄 강범현 프로게이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리그 오브 전 프로게이머, 이제 닉네임은 고릴라라는 아이디를 썼었고요. 강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앞서서 저기 대기실에서 근데 우리 보시는 분들이 저를 알까요? 어떻게 모릅니까? 강범현 선수 MSI 분석 데스크로 또 일정도 굉장히 바쁘고 그런데 게이머즈콘과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뭐 범현아 이렇게 부르지만 사석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만 고릴라 선수라고 어떤 게 편하세요? 고릴라 선수가 편하세요? 아니면 분석가님 이게 편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뭐 은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네네. 선수라는 말이 조금 더 그립긴 합니다. 그쵸, 오늘은 그쵸. 네, 선수, 네. 이제 고릴라 선수라고 불러주시면 네, 잘 적응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그게 편해요, 사실은. 네. 자, 강범현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서 막 분석 데스크에서 분석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옛날에 굉장히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많이 컸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요즘에 분석가로 활동해 보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이제 선수 시절에는 이 분석이 뭐가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근데 막상 제가 분석을 하는 그런 자리에 오게 되니까 물론 라이엇 코리아가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진짜 게임은 심오한 것 같고 역시 나는 게임을 그냥 좋아하고 아직도 게임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으면서 자리 자체가 어렵지만 열심히 재밌게 잘 배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분석도 정말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네. 리그 오브 레전드의 팬들이시라면 뭐 고릴라 선수를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당연히 다 아시리는 생각이 되는데 자, 분석가님, 예, 강범현 선수 조금 더 본인에 대해서 그래도 혹시라도 저는 LOL을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에 대해서 조금 자랑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고릴라 강범현이고요. 조금 뭐 e스포츠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 이제 페이커 선수 하이라이트에 제가 적으로 많이 지고 있거든요. 그거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보시면 아, 이분이 고릴라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롤과 관련된 해설 그리고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게이머 활동할 때는 사실 제가 뭐 해외 대회 우승은 없지만은 뭐 유명한 뭐 롤드컵이라는 곳에서 준우승도 했었고요. 4강도 했었고 한국 이제 LCK에서는 제가 우승을 3번 정도 했고 또 이제 서포터 출신이다 보니까 가장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4,000 어시스트 최초 그리고 또 언제 꺾일지 모르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거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렇게 줄줄줄줄 나올 줄 몰랐어요. 와, 사실 진짜 많은 대기록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런 강범현 선수와 오늘 정말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어서, 예, 저도 정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게이머로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사실, 예, 그러니까 뭐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그래도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막 수명이 길지 않은 편이어서 내가 이 직업을 좀 선택을 했을 때 뭘 해야 될까 또는 이걸 그만두고 나면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도 좀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프로게이머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듣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프로게이머의 삶을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많이 다양하게 얘기해 주실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강범현 선수 어떻게 프로게이머의 삶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거부터 좀 들려주기 시작하시죠. 일단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게임에 조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집이 삼형제다 보니까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형들은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나이였고 저는 이제 어깨 넘어서 보면서 아 나도 게임을 많이 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형들이랑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형들이 이제 고3 때 집에서 제가 좀 약간 어리다 보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네. 엄마가 돈을 주면서 야 그냥 PC방으로 가 있어. 이런 식으로 보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쿨하시다. 네 이제 게임에 좀 많이 빠지게 되었고 네.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양한 게임이 있었잖아요. 어릴 음. 때부터 뭐 FPS 게임도 있고 뭐 AOS 장르의 게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했을 때 제가 좀 돋보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게임에 대한 재능이 있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게 또 게임을 잘하다 보면은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게임에 조금 더 몰입을 하게 됐던 이유가 옆에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잘한다. 다른 학교에 잘하는 애 있는데 너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게임에 대한 그 열망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바라는 건 게임이 아니라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형들도 또 게임을 좋아했었다 보니까 부모님이 저한테는 너는 게임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네. 그래도 저는 이제 그래서 부모님들의 말을 듣고자 고등학교 이제 지금 뭐 자율형 사립고라고 하면은 이제 내신 50% 이내에 갈 수 있는 그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학비도 비쌌습니다. 뭐 한 학기에 뭐 120만 원, 130만 원 그랬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부모님이 공부를 하라고 보냈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기숙사를 다녔어요. 제가 학교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가기 전에 기숙사 가서 공부를 좀 하자라고 싶어서 이제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룸메이트들이 그렇게 PC방을 자주 다니더라고요. 아, 룸메이트가. 네, 룸메이트 따라 이제 나는 공부하러 왔는데 이게 또 고등학교다 보면은 이제 그 정문에 이제 디데이 며칠, 그러니까 수능 디데이 며칠 이렇게 하면서 그쵸. 항상 보면서 디데이 300일? 200일부터 공부하지 뭐 이러면서 뭐 100일 정도는 게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네. 하면서 게임을 좀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게임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을 속이면서 엄마 나는 기숙사가 안 맞는 것 같다. 집에 가서 이제 뭐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하겠다 하고 이제 기숙사를 나와서 독서실 끊고 뭐 밤 10시까지 몰래 PC방에 있다가 밤 10시에 독서실 가가지고 몰래 막 1시까지 막 하는 척 하면서 그때도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유명하다 보니까 게임 그 뭐 프로게이머들이나 아니면은 BJ들이 하는 그런 영상만 이제 주구장창 공부하는 척 하면서 이제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꿈을 키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를 조금 놓게 되면서 대학교 제가 이제 부모님들은 인서울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약간 내가 인서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수능을 보고 제가 원하던 대학교에 다 떨어지고 나서 추가 합격으로 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뭐 재수를 하니 많이 뭐 부모님들은 재수를 하기 바라셨고 저는 이제 난 재수를 해도 어차피 게임을 할 것 같으니까 부모님 그냥 저를 믿어주세요 하고 그냥 수원에 있는 추가 합격이다 보니까 또 OT를 못 갔어요. 이제 네. 대학교 가면 OT를 가면 이제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지면서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약간 이제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약간 아싸 같은 느낌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뭐 술을 마시러 다니는 것보다는 저 스스로 혼자 게임을 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랭킹 10등에 달성을 하게 됐고 네, 이제 프로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프로게임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대학교 중간고사 시점에 제가 그냥 그 테스트 이제 부모님한테 숨겼어요. 아, 네, 그냥 뭐 학교 갑니다 하고 PC방에서 테스트 보고 그랬었는데 네. 운 좋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사실 근데 시작은 어머님이 만드셨네요. PC방 가라 그런 바람에 우리 범현이가 이렇게 게임의 길로 그랬군요. 사실 그 강범현 선수의 그러니까 지분은 어머님, 그다음에 룸메이트 네, 이렇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프로게이머의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뭐 다양한 얘기를 좀 했을 것 같아요. 또 뭐 누구는 막 응원해주기도 하고, 근데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님은 좀 말리기도 하셨을 것 같고, 그 부모님이 저는 프로게이머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부모님의 반응 어떤가요? 일단 부모님은 제가 어쨌든 게임을 숨겨서 했기 때문에 우리 애가 갑자기라는 반응이 또 그럴 수 강하셨고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아팠던 곳이 있어서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의사 선생님 말씀 때문에 부모님이 사실 게임으로 돈 번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제 몸이 걱정이 돼서 반대를 좀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공부로 이미 성공의 길을 걷고 있지만 저는 사실 제가 원하는 대학도 못 갔고 내가 이렇게 그냥 사실 학교 다니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기보다는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맞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꺼내면서 부모님 저는 그냥 게임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게임을 해보라. 그냥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면 되니까 일단 네. 해보고 생각하자라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프로게이머 생활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 프로게이머 중에서는 그래도 커리어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 그럼요, 지금쯤 그럼요. 이제 부모님들랑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너 학교 다닐 때 PC방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은 안 잡으러 다녔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너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장난을 좀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프로게이머를 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 좀 많이 궁금하죠. 네. 궁금해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랑 연령대도 똑같고 그러다 네. 보니까 게임에 조금 노출이 되어 있던 세대다 보니까 그 프로게이머가 사실 선방의 대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요. 뭐
취미로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취미가 게임인데 그걸로 돈을 벌어? 부럽다. 그리고 남들은 게임으로 뭐 스트레스를 풀려고 게임을 하고 여가 시간에 게임을 하는데 너는 어쨌든 그 남들이 여가를 하는 거를 그걸로 메인으로 해서 일을 하니까 행복하지 않냐라는 그런 말을 많이 했었다 보니까 제가 게이머가 되고 나서도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학교 가서 프로게이머 고릴라 알아? 그거 내 친구다. 자랑스럽죠? 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프로게이머가 아무래도 관심을 좀 뭐 찾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나 게임을 잘하니까 나에게 대한 관심을 줘라 해서 뭐 커뮤니티 같은 데도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아, 욕을 많이 먹었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욕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렵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네. 부모님도 찾아보시고 아. 친구들도 이제 얘 내 친구인데 자랑하고 다니는데 저에 대한 그걸 찾아봤을 때 안 좋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속상하죠. 부끄럽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게 된 계기는 그거였어요. 물론 이제 모든 프로게이머가 다 열심히 하겠지만은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됐던 이유가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내가 잘해졌을 때 어떤 반응인지 보자. 예, 진짜 이를 갈고 열심히 했었고 이 자리까지 왔고 지금 뭐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뭐 밥을 살 수 있는 네. 그런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럼요. 사실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어디 가서 내 아들이 고릴라야. 또는 야, 나 고릴라랑 친구잖아.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건 진짜 부럽네요. 자, 그렇게 고릴라 선수가 열심히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시선 뭐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면서 성공한 선수 생활을 했는데 하지만 아까 친구들이 뭐 취미로 게임 뭐 하면서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잘 모르는 소리죠.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서 이게 참 프로게이머로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어땠습니까? 네. 이게 결국 승리를 많이 하고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연봉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고요. 또 이제 사실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프로게이머를 봤을 때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은 프로게이머 사이에서도 재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뭐 e스포츠에서 제일 유명한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S급의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한 B에서 A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그런 게 많이 왔어요. 현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왜냐하면은 나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쟤는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재능의 차이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게이머를 난 하고 싶다. 뭐 프로게이머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재능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재능이 있다라고 느껴지면은 하루빨리 도전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재능이 없이 그냥 나는 게임이 좋아요. 좋아서 해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면은 사실 프로게이머보다는 그냥 그 게임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요즘 그렇죠, 뭐 그렇죠. 예를 들면 종서림 캐스터님이 하시는 그 캐스터 역할도 있을 네. 거고 또 뭐 디자이너 음. 아니면 게임 개발자 이런 뭐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루빨리 좀 접목해서 넘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조언을 좀 해주고 싶네요, 저는. 네. 사실 그냥 뭐 늘 하는 게임 참 뭐 게임을 그냥 취미로 하고 시간 남을 때 하고 이러면 재미가 있지만 이걸 막상 직업으로 했을 때 이게 단순히 남들도 같이 일을 하면 이게 어렵잖아요. 프로게이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예,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 막 받으면서 이게 승패 막 이런 부담감 장난이 아닐 겁니다. 자, 고릴라 선수하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뭐 많은 분들이 프로게이머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앞서서 재능의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재능이 많은 사람은 누가 봐도 이렇게 각 팀에서 데려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너무 나는 선수할 거야 막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 판단을 좀 빨리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뭐 질문으로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로게이머들 아까도 진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로 희망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막 실버인 친구가 저도 프로게이머를 하겠습니다 막 이러거나 그러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릴라 선수가 이제는 프로게이머의 삶을 마무리하고 분석가이시지만 해설위원으로서 제2의 또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프로게이머를 지망하는 분들께 조금만 더 실제적인 어떤 조언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네, 사실 네. 저는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사실 저도 그래요? 이제 뭐 인터뷰할 때 프로게이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운이 좋았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재능이 발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공부나 이런 거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교과서적인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뭐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정해져 있는데 프로게이머는 이렇게 하면은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어요라는 그런 게 아직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순수 재능의 영역이고 음. 만약에 내가 어릴 때부터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요라는 그 장래희망을 가졌을 때 판단이 빨라야 되는 게 사실 게임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부분에서 소홀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게임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을 때 성공을 못했을 때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만약에 내가 재능이 있는 것 같으면은 재능이 있다라고 그 판단하는 그 기준도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똑같이 남들이랑 어릴 때는 친구들이랑 PC방을 가고 같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특출난 애들이 있어요. 항상 같이 해도 얘는 뭔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하게 되고 지금 최근에는 어느 정도 팀들도 뭐 아카데미나 뭐 그리고 e스포츠 학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이 게임 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은 그런데 한번 가셔가지고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이 게임을 좋아하냐 아니면 잘하냐를 나눠야 되거든요. 사실 네. 제가 학교에도 막 은사분들이 불러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은 가서 게임을 하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면은 너는 왜 게임을 좋아하니? 뭐 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니?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게임이 좋아서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좋아서요에서는 사실 프로게이머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진짜 게임이 좋아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게임이 좋아서 내가 지금 잘하는 게 뭔지를 접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괜찮아요. 네, 네, 그 네, 뭐 접목이라는 게 사실 예를 들면은 뭐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럼 게임을 좋아해. 그러면은 뭐 게임 디자인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내가 데이터적인 부분, 뭐 수학적인 부분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를 게임 쪽에 접목을 하다 보면은 뭐 게임에서 사실 데이터가 많잖아요. 승패가 정해지고 뭐 캐릭터들이 있고 이게 뭐 승률 같은 게 나오는 그런 데이터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전력가 이런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빨리빨리 판단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능의 부분이라고 재능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친구들이 왠지 나의 재능이 뛰어난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버릇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강범현 선수가 또 해설위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게 중계로서의 즐거움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짜 많은 팬 여러분들이 강범현 선수가 계속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아마 좀 기대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일단 제가 이제 선수로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사실 게임 하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게임을 많이 하면 말이 별로 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부모님들 사이에선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게이머가 게임만 잘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말도 잘하고 뭐 적응력도 뛰어나고 이렇다는 걸 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제일 컸고 네. 그래서 이제 프로게이머 하면서도 사실 그만뒀을 때 뭘 해야 되지? 프로게이머가 수명이 길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설가나 분석가로서 제가 말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을 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 또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도 좋은 인식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일단 프로게이머 그만뒀을 때 뭘 하지라는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네. 사실 다양한 직업을 할 수 없고 또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공부를 할 때 게임을 했기 때문에 게임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뛰어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공부를 했던 그러니까 그만두고 이 업계를 떠나서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배부른 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게임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분석가와 해설가 이쪽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얼굴을 계속 비출 테니까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라고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도 진짜 강범현 선수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앞으로의 행보 이런 것들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이제 계속해서 사연 부분에서도 우리 강범현 선수가 계속해서 또 참여를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범현 선수, 진짜 계속 뭐 앞으로 많이 팬 여러분들이 또 응원하실 텐데, 그럼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이따가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네. 개인 시간 지금 드릴게요. 팬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런 모습 기대해 주십시오. 이런 거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뭐 이런 포럼이 아니더라도 제가 뭐 LCK나 롤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 분석가나 해설가로 좀 자주 나갈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혹시나 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다면은 제 개인 뭐 인스타나 이런 SNS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뭐 큰 도움은 못 되더라도 뭐 상담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네. 부분에서 뭐 급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찾아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강범현 선수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진짜 많은 팬 여러분들이 프로게이머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근데 프로게이머가 어떻게 되는 건지, 실제로 프로게이머로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사는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근데 또 강범현 선수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다양한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